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입니다. 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기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합격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 교수입니다. 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는요, 최근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풀이에 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기출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출제 기준은 기존과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과목명으로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 기본 및 활용이 있습니다. 각각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데이터 모델과 SQL 10개의 문항에 100점, 20점이 있고요. SQL 기본 활용 관리 구문으로 해서 총 40개의 문항에 80점에 100점이 있습니다. 90분 동안 진행을 하고 6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과목별 40% 미만 과락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지선다 선택형 50문항에 문항당 2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출제 기준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우리 바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부터 4번까지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키와 속성 및 관계를 상세해야 한다. 맞나요? 예, 이것은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하는 것일 겁니다. 데이터 모델 표기법에 따라 상세 속성을 정의한다. 자,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정교화를 통해 데이터의 중복성을 제거한다. 이거는 명확히 맞는 거네요. 자, 인덱스 및 비유 등의 물리적 설계를 수행한다. 야, 물리적 수행. 이거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일 겁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번을 답으로 선택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모델 표기법에 따라 상세 소송을 적용한다. 조금 모호한 개념은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모델 표기법에 따라 상세 속성, 즉 필요하면 테이블을 구성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속성들을 분해하거나 재구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한다 그러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인덱스 및 뷰 등의 물리적 설계를 수행한다. 이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병원 진료 시스템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션트부터 해가지고 메디슨까지 이렇게 각각의 엔터티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속성들이 있고 관계도 있고 차수도 있고 관계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답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호흡 쉬겠습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환자는 여러 번의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맞을까요? 자, 환자는 그쵸? 어포인먼트 예약을 하는데 여러 개를 할 수 있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입니다. 답이 아니라 이건 맞는 얘기인 겁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이건 맞는 겁니다. 의사 한 명이 여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닥터가 그쵸? 핸들스로 돼 있는데 여러 개의 예약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여러 명 관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처방전에는 한 가지 약만 처방될 수 있나 볼게요. 자, 볼게요. 처방전이 있는데 메디슨을 보니까 아니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틀린 말이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약품은 여러 처방전에서 사용될 수 있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엔터티, 그쵸? 속성, 릴레이션, 카디널리티 이런 개념에 따라 ERD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스키마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3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외부, 개념, 내부 각각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또 외부 스키마 얘기를 하면서 개념 스키마와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개념, 내부 각각 개별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을 보는 관점. 다음에 개념 스키마, 전체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 통합적인 구조. 내부 스키마,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구조. 맞는 얘기입니다. 단, 외부 스키마와 관련된 부분, 개념 스키마와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쓰레 스키마 무엇이죠? 예,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이제 개체의 속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한번 풀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단순 속성,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을 가진다. 복합 속성, 여러 개의 단순 속성으로 구성된다. 다중값 속성,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다 맞는 말 같지요? 유도 속성, 반드시 저장해야 하는 필수 속성이다? 아니죠. 다른 속성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니까 꼭 저장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반정규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자, 또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성능을 위한 의도적으로 중복을 허용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는 얘기죠. 조회 속도는 향상되지만 데이터 무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당연하죠. 정규화에 반한 행동이니까요. 테이블 병함은 반정규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반정규화를 많이 할수록 시스템 성능이 항상 좋아진다? 자, 애매하죠? 항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과연 항상 시스템 성능이 좋아질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정확히 맞는 얘기니까 일단은 답은 아닌 거고 틀린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반정교화를 많이 할수록 시스템의 성능이 항상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데이터 중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장 공간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갱신과 관리에 오히려 오버헤이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관성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오버헤이드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적인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정교화는 업무 특성이나 시스템 부하를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도만큼만 적용하는 게 타당하겠지요. 자, 그러면 반정교화까지 봤습니다. 이제 정규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일단 딱 보니까 BCNF가 나왔으니까 당황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차 정규화는 모든 속성의 원자값을 가져야 한다. 맞는 얘기죠? 2차 함수는 2차 정규화는 부분함수 속성을 제거한다. 맞는 얘기죠? 3차 정규화는 이행적 종속관계를 제거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 같은데 왜 4번이냐 하면요. BCNF는 모든 결정자 후보 키면서 이행적 종속관계도 허용한다? 아닙니다.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여야 하면서 이행적 종속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식별자에 대한 문제네요. 식별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주식별자는 타 엔티티와 참조 관계를 연결하는 외부 식별자로 사용한다. 맞죠? 외부 키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대리 식별자는 인조 식별자라고도 하며 일련 번호와 같은 임의의 식별자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복합 식별자는 복합입니다. 두 개 이상의 속성을 조합하여 생성한 식별자이다. 또 맞는 것 같네요. 4번. 본질 식별자는 업무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다. 아니죠. 예. 본질 식별자는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식별자고요. 예를 들면 주민번호, 사원번호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식집별자잖아요. 주식별자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쵸? 주식별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 어떤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보겠습니다. 주식별자는 널값이 될 수 없다? 예, 널값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식별자는요, 당연히 존재성, 널값이 없어야 되고요. 분별성, 값이 변경되면 안 되고요. 최소성, 최소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며, 고유성, 유일한 값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널값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에 속성값을 자주 변경될 수 있다? 아, 이건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성 갖고 유일성 가져야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속성값이 자주 변경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좀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의 관점, 데이터, 프로세스, 시간, 상관 여러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책에서 또는 교재에서 또는 블로그 같은 데서 본 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반복해서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 모델링의 관점에 데이터 관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점이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쵸? 요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이제 또 잊어버릴 만하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이 문제가 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한다기보다 일단 가장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기는 좀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시험이잖아요. 일단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가만히 보시면. 자, 데이터 관점. 업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한다. 맞는 얘기 같죠? 프로세스. 실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점. 데이터의 시간적 흐름과 이력을 정의한다. 맞는 것 같아요. 상관 관점. 데이터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표시한다. 아, 그게 아니라 상관 관점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와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소 억지일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이 문제를 유추해 가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거나 최소한 50% 절반 이상의 확률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 당황하 치지 말고 어렵다고 막 제끼지 마시고 가만히 천천히 가만히 읽어 보시면서 정답이 아닌 것을 하나씩 지워 가시면 높은 확률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가 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3번 상관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식별관계, 비식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 좀 많이 나오네요. 자, 1번부터 4번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식별관계는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가 자식 테이블의 기본 키이면서 외래 키가 된다. 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비식별 관계는 실선으로 표시되며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가 자식 테이블의 일반 속성이 된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식별 관계는 강한 연결 관계를 의미하고 비식별 관계는 약한 연결 관계를 의미한다. 야, 이거 맞습니다. 비식별 관계에서는 널값을 허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비식별 관계는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식별관계의 특징은요, 실선으로 표시되고요. 부모의 기본 키가 자식의 기본 키이자 외래 키로 들어갑니다. 또 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식별 관계는요, 점선으로 표시되고요. 부모의 기본 키가 자식의 일반 속성으로 포함됩니다. 또 선택적으로 널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아, 이 문제를 내가 맞췄어, 틀렸어, 이것보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를 물어보고 있구나. 이게 내 공부 대상이구나. 그러면서 보기에서 맞는 거 틀린 거 있잖아요. 밑줄쳐 가면서 아, 식별 관계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는 게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고 보기 등과 매핑을 해서 한번 지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 예, 이게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아 나가겠습니다. 계층 구조를 출력하는 SQL,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tart with, connect by 구문,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 먼저 테이블을 보니까 employee ID, 그다음에 name, 그다음에 manager ID를 갖고 있는 employees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QL 문을 보겠습니다. select employee ID, employee name, 그다음에 여기 좀 오류가 있네요. 여기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from employees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employee ID와 employee name을 가져오라는 얘기인 거죠. start with employee name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밥부터 시작을 할 건데 connect by prior employee ID는 manager ID. 그러니까 밥에 일단은 2번과 밥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밥의 employee ID, 즉 2번이 매니저 아이디인 사람, 여기 2명이 있네요. 그래서 4번 데이비드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근데 4번이 매니저 아이디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또 5번 이브를 출력했습니다. 근데 5번이 매니저 아이디인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문제는요. 1번, 2번, 3번, 4번에 결과 테이블 구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 우리 지면 관계상 이렇게 하질 않고 바로 정답만 가져오고 해설만 붙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의 SQL 결과를 테이블 결과 쿼리 결과를 물어보는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널 처리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다음 중 널 처리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인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널 if exp exp2입니다. exp1과 exp2가 같으면 널을 반환한다. 맞는 걸까요? 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컬리스 첫 번째로 널이 아닌 값을 반환한다. 컬리스 첫 번째로 널이 아닌 값을 반환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NVL은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며 if null은 MySQL에서 사용한다. 아주 모호하죠? 일단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음표를 해놓 보겠습니다. NVL2, EXP, EXP2, EXP3는 EXPT1이 널이면 2를, 널이 아니면 EXP3을 반환한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예, 이거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린 얘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MVL2는요. EXP1이 널이면 EXP3를 반환하고요.
EXP1이 널이 아니면 EXP2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MVL은 오라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프널은 MySQL에 사용한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의 팀 컬럼을 난널로 변경하는 SQL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무엇일까요? 이야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참고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SQL문들을 여러 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거고 MySQL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 좀 다 맞는 얘기 아닌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라클을 조금 더 범용적인 SQL 좀이라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택하는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QLD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게 정확한 SQL인지 좀 헷갈린다. DBMS 버전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오라클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다음에 MS SQL 있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우리 현업에서는 MySQL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MySQL도 조금 전에도 보면 MySQL 얘기가 나왔잖아요. MySQL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다 맞는 얘기 같은데라고 한다 그러면 오라클 기준으로 그다음에 MySQL 기준 죄송합니다. MS SQL 기준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정답은요. 3번입니다.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모디파이 다음에 가로 하고요. 오라클 기준으로 컬럼 제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요. 모디파이 절에 괄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4번이 MS SQL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한 것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오라클이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입수하고 좀 살펴보고 다음에 리뷰하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구나 해서 변형돼서 제가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맞는 얘기는 있습니다. 오라클이 기준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직원 정보를 저장한 인플로이 테이블이다. 이에 대한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이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유니온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중복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니온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쵸? 결과 집합에서 중복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유니온이 아니라 유니온 O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모두 출력합니다. 유니온은 결과 집합의 중복을 제거하지만 유니온 All이 들어가면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모두 출력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아마 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SQL문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분류의 SQL은 무엇인가?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오. 자, create, alter, rename, merge입니다. 어떤 걸까요? create, alter, rename. 예, 데이터 데피니션 언어에 해당이 되죠. merge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DML인 거죠. 그래서 답은 다른 분류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SQL문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 혹시 푸실 수 있을까요? 자, 그룹 바이 큐브입니다. 큐브. 리전과 프로덕트네요. 이것을 그룹핑 세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예문을 두지 않고 바로 결과만 가져왔는데요.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학습하고 왔으니까. 일단은 큐브는 뭐죠? 큐브는 리전과 프로덕트가 들어오게 되면 리전 프로덕트, 그 다음에 리전 프로덕트 각각, 그 다음에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다 한 다음에 전체 합계를 또 한번 출력하잖아요. 그 얘기니까 그룹핑 세트로 바꾸면 리전과 프로덕트, 리전, 프로덕트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왔으니까 비록 정답만 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답 이렇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도 푸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룹핑 세트로 변환하는 문제는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쇼핑몰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지정한 커스터머 테이블이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테이블을 주고 SQL문을 준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웨어절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웨어절도 있는데 유니온 올이 들어갔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니온 올이 들어가면 중복 데이터를 허용하는 연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가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해당되는 행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밥이 제거가 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는요, 마치 디스팅크트가 적용된 것처럼 중복되지 않는 행, 즉 중복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헷갈리지 않게 또는 실수하지 않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SQL 보고 한 땀씩 한 땀씩 지적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중복이 제거된다라는 것 정도의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함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혹시 답을 고르실 수 있으실까요? 댄스 랭크는 동일한 값에 대해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고 다음 순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로우 넘버는 동일한 값이라도 고유한 순번을 부여한다. 랭크는 동일한 값에 대해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고 다음 순위는 건너뛴다. 그쵸? 이게 11145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댄스 랭크와 랭크는 정렬 방식에 따라 순위 결정되지만 로우 넘버는 정렬과 무관하다. 아니죠. 예, 로우 넘버도 오더바이절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랭크 하나하나하나 45, 댄스 랭크 11123. 그쵸?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자, 이러한 내용들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완전히 알아야 되고 또 헷갈리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형 쿼리에 대한 문제이네요. 계층형 쿼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부터 4번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자, 답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답은요, 4번이에요. 스타트 위드는 중간 노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렇다면 1번부터 3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커넥트 바이 루트는 현재 행의 최상위 행을 반환한다. 루트 노드. 커넥트 바이 이즈 리프는 리프 노드인지 여부를 반환한다. 로드면 1번 또는 중간 노드면 0으로 이렇게 해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더 시블링 바이는 같은 레벨의 자식 노드끼리들만 정렬한다. 그러니까 동일 레벨의 노드,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자식 노드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같은 레벨이 갖고 있는 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 레벨 노드 간의 정렬 얘기한다는 겁니다. 동일 레벨. 예,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러니까 혹시 요거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요. 같은 레벨의 자식 노들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같은 레벨의 자식인 거니까 레벨 하위 자식이 아니라 같은 레벨의 자식 노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동일 레벨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동일 레벨 간의 정렬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문자기 해석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 좀 여러 개 표현했는데 헷갈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답은 스타트 위드 계층 구조 간의 중간 노드 시작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어디에서든지 시작 가능합니다. 윈도우 함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은 무엇일까요?
first value와 last value는 윈도우 내의 첫 번째와 마지막 값을 반환한다. 예, 맞는 얘기 같습니다. leg 함수는 이전행의 값을, read 함수는 다음행의 값을 참조한다. 예, 이것도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맞고요. 로어 렌즈는 윈도우의 범위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지정한다. 예, 맞는 얘기 같습니다. 파티션 바이는 필수이며 생략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선택적 구문이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표시하면서 중복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네요. 결국은 여러 가지 SQL 문 중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역으로 말하면 중복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혹시 답이 판단이 되시나요? 자, 일단은 디스팅크트는 결과에서 중복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요거 답은 일단 얘는 중복이 제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룹 파일은 동일한 값을 가진 행을 그룹하고 결과에서 중복을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3번도 아닌 것 같고, 유니온은 뭐라고 그랬죠? 기본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유니온 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답은 1번이고요. 셀렉트는 기본으로 중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주고 SQL 실행 결과를 물어보거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룹 바이와 해빙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일단 그룹 바이죠. 그룹 바이는요. 동일한 값과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디팔트먼트 아이디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디팔트먼트 아이디 값을 가진 행을 그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샐러리의 평균 값이 6천 이상인 값 있죠. 그쵸? 그것만 이제 그룹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룹과 해빙절이잖아요. 그럼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인데 해빙 샐러리 AVG가 6천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지금 필터링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샐러리의 AVG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해빙 조건에 따라서 결과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정도의 키워드를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자, select from 절인데 그룹 바이 해빙 절입니다. 그룹 바이는 대상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고요. 해빙 절은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그쵸? 그 그룹만 필터링,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그룹만 필터링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맞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롤백 명령에 대한 설명이네요. 롤백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무엇일까요? 함께 볼까요? create 테이블 명령은 자동으로 커밋이 수행된다. 그래서 롤백이 불가능하다. 자, create 테이블 DDL이죠. DDL은 자동으로 커밋이 수행이 됩니다.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하면 특정 지점까지만 롤백할 수 있다. 예, 세이브 포인트를 이용하는 이유지요.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 종료되면 마지막 커밋 시점으로 자동 롤백된다. 자, 일단 요거는 맞는 듯 싶은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롤백 명령은 이전 3개의 커밋 시점까지 추적하여 모두 복원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롤백은 변경된 데이터만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거지 추적해서 모두 원복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3번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 종료되면 마지막 커밋 시점으로 자동으로 롤백된다. 요거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롤백은 변경된 데이터만 이전 상태로 복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하여 실행한 SQL 문의 결과행은 몇 개인가? 아, 크로스 조인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데카르트고 카테시안 프로젝트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답은 뭘까요? 답은 세 개, 두 개잖아요. 그쵸? 세 개, 두 개. 그러니까 답은 6입니다. 3 곱하기 2 해서 6이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줬습니다. 그리고 SQL 문인데요. 아, 인이네요, 인. 왜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인. 10과 20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10과 20인 것을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인 10, 20의 의미는요.
인 조건이잖아, 인 조건. 그러니까 디폴트 아이디가 10 또는 20인 행을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내부적으로는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디퍼런트가 10인 거 앨리스와 캐롤, 그 다음에 20인 거 밥과 이브. 그쵸? 맞죠? 자,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아, 이거 문자 처리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혹시 이것도 역시 1, 2, 3, 4 예전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스트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혹시 한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계산이 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부터 세자니까, 세 개니까, D부터 세자니까, 하나, 둘, 셋 해서 ATA가 나오는 거죠. 그쵸? 두 번째부터 세 글자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부터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CLE가 나오는 거고, 2부터, 마지막이 없죠. 그러니까 2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니까 QL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STR은 문자열 시작 위치 길이 이렇게 되는 거고 길이가 생략되면 끝까지 추출하게 되는 거죠. 음수면 뒤에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의 ACID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무엇일까요? 야, 이미 눈을 한번 봐주셔요. 약간 말장난 같이 되어 있네요. 일관성,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데이터 일관성은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원자성. 대신에 우리는 원자성,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성공하거나 전체가 추세해야 된다. 고립성,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연속성,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예, 라운드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라운드 함수입니다. 자, 123.456을 주고 2, 0 마이너스를 주면서 결과가 이렇게 계산되는지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운드 NM이면요. N을 소수점 M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소수점 M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N이고 M이라고 그러면 N의 숫자를 소수점 M자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3.456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 6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123.456의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23.456의 0은 12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운드 123.456인데 이번엔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죠? 왼쪽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이 되겠습니다. 12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지 않나요? 자, 2번입니다. 맨 첫 번째 거 2, 그러니까 뭐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입니다. 0이니까 소수점 두 번째는 뭐죠? 0이잖아요. 소수점 0자리니까 그러니까 정수까지 여기 소수점 D가 아니라 정수 레벨까지 반응하겠다. 반올림하겠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23.46, 123, 그다음에 1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테이블을 주고 SQL 실행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이거 해석이 되실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보고 온 내용이죠. 컬리스 함수, 컬리스 함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뒤에 들어온 인자들 표현식 중에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딜리버리 데이트가 널이 아니면 그 값을 반환하고 널이면 2025년 0101을 반환한다, 0110을 반환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좋게 처리하거나 의도에 따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쿼리문의 결과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SQL 구문의 특징을 잘 알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야, 이번에는요, 그 sum 함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요. sum 함수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널이 포함될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참고로요, sum 함수는요, 그 열 있죠, 열. 그 열. 다중행에 대해서 열로 썸을 할 때는요, 널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 200, 300이니까 600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이 아니라, 널이 있는 로우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널이 포함되면 그 속성 간의 계산은 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한 컬럼에 대해서 계산할 때와 로우에 대해서 계산할 때 널 처리가 다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컬럼에 대해서 속성값 저체에 대해서 할 때는 널을 제외하고 계산이 되지만 로우 한 열에 대해서 할 때는 널이 있다 그러면 그 속성 간의 계산은 널이 된다. 이거 헷갈리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무엇일까요? 1번부터 4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당 하나만 정의할 수 있으며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맞는 말입니다. 포린 키, 참조하는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값은 입력할 수 없다. 당연히 맞겠죠. 자, 유니크, 제약 조건에 설치된 컬럼은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유니크가 그런 의미죠. 체크, 널 값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아, 체크는요, 아니죠. 이거는 어떤 그 컬럼 값의 범위나 조건을 지정할 때 쓰는 거죠. 널 값은 예를 들면요. 널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난널 이런 제약 조건으로 제약을 하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SQL문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like 구문이네요. 자, 이거는요. 퍼센트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겁니다. 퍼센트는요. 임의의 문자, 그러니까 0개 없어도 되고 문자가 몇 개에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like 애플 퍼센트니까 뭐예요? 애플로 시작하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애플 워치와 애플 아이폰.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퍼센트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like 구문에서 퍼센트의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다음번 문제. 이 부분은 like 구문에서 escape의 의미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테이블을 주고요. 아래와 같은 SQL문을 실행하면 보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를 볼게요. 먼저는 퍼센트가 들어가면 뭐냐면요. 그 이후에 0개 이상의 그쵸 문자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니까 여기 느낌표라는 게 있고 이스케이프의 느낌표가 있죠? 자, 이거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스케이프 구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문자열을 하나 지정을 해서 이스케이프 문자 뒤에 오는 어떤 것은요, 일반 문자로 이스케이프 문자 뒤에 오는 퍼센트나 언더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 문자로 취급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원래 퍼센트는 한 개 이상의 0개 이상의 문자열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스케이프 느낌표잖아요. 느낌표 뒤에 온 퍼센트는 0개 이상의 문자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퍼센트라는 문자를 해석하려는 겁니다. 그쵸? 원래 퍼센트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 안에 하나의 문자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게 되면 문자로 문자로 인정하도록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일로 시작하고 퍼센트가 파일명에 있으면서 백업으로 되고 그 위에 다른 문자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로 시작하고
퍼센트가 오고 백업이 들어오는 거. 그럼 뭐죠? 답은 2번. 파일 아이디가 2번인 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케이프 이거 헷갈리시지 않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퍼센트, 그러니까 라이크, 퍼센트, 이스케이프 다 함께 봐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겠지요. 자, 또 보겠습니다. 카스케이드 조건의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온 딜리트 캐스케이드는 부모 테이블의 행위 삭제될 때 자식 테이블의 관련 행도 삭제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온 업데이트 캐스케이드는 부모 테이블의 키가 수정될 때 자식 테이블의 외래 키도 자동으로 수정된다. 맞는 얘기 같아요. 캐스케이드 제약 조건은 참조 무결성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된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카스케이드는 외래키 설정 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쵸? 참조 무결성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보겠습니다. 테이블 혹은 데이터 제거 시 트렁케이트와 딜리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트렁케이트와 딜리트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자, 먼저 트렁케이트의 특징은 뭐죠? 예, 일단 로고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또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백도 안 됩니다. 딜리트는 로고를 남깁니다. 따라 속도가 느리고요. 웨어절 조건부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 롤백도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딜리트는 로고를 남기지만 트렁케이트는 로고를 남기지 않는다. 맞는 얘기. 트렁케이트는 웨어 조건을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 딜리트는 롤백이 가능하지만 트렁케이트는 롤백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 로그 여부가 있으니까 트렁케이트는 딜리트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카운트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카운트 별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모든 행수를 반환하는데요. 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행을 포함합니다. 대신에 컬럼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널이 아닌 값만 세워서 반환하게 되지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54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운터 안에 상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너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반환됩니다. 그 부분도 헷갈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최근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